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박스테이프 소모날로 정했어요. 커다란 사이즈의 박테들은 좋은 배경이지만 그만큼 자리 차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따로 빼뒀던 인물들도 좀 쓸 겸 시울토끼니 인물들로만 가져왔어요. 묵혀둔 박테와 묵혀둔 인물 인스까지 오늘은 스티커 소모의 날입니다. 최대한 예쁘게 구성하기보다 최소한의 규격만 맞춘 채 소모에 집중했어요. 박테들도 기존에 불투명하게 만들어 좀 더 완성도를 높였다면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소모가 1순위고 예쁨은 2순위인데 번거로운 작업은 저기 맨 밑순위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 정말 열심히 잘라 준비하고 조합한 스티커들도 찾아다녔어요. 지금은 라이브 방송에 대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입니다. 어쨌든 라방에 준비하고 인컷하고 그랬던 것들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라방도 한 만큼 오늘 한 건 좀 일찍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올릴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을 꽉 채워 올릴 수 있도록 영상들을 조절했는데 알찬 3월 되셨나요? 4월에는 또 여유롭게 갈 생각인데 상황에 따라 또 공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울토끼님 제품을 사용한 게 많아요. 소품들은 까만너구리님, 동아나랑님, 삼식이 뭉무님, 동양풍인 제품들은 다 꺼냈습니다. 하지만 인물과 프레임 박테는 시울토끼님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해요. 주로 사용되는 스티커들이 투명인 만큼 좀 더 꾹꾹 눌러주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촬영할 때 빛 반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타이포는 까만너구리님과 비아님 제품을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아낀다고 아껴봤자 고귀해지지 않고 쓴다고 써봤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박테도 쓴 티가 날 수 있도록 전부 다 쓸 때까지 닦고 했습니다. 프레임 박테는 사실 동양풍보다 서양풍이 훨씬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동양풍으로 몇 개 진행했지만 대부분 서양풍으로 꾸몄습니다. 섞은 건 원래 하나로만 쭉 가면 지루하잖아요. 준비할 때도 꾸밀 때도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섞어 썼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많이 쓰면 대부분의 대폭 박테들은 다 털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배경용은 다 썼지만 타이포들은 아직입니다. 배경용도 동양풍 3개 정도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3개 들어간 제품은 교차로 놓아서라도 최소 2장씩 썼습니다. 테이프가 생각보다 겹치면 겹칠수록 두꺼워지다 보니 기포를 조심해야 했어요. 두께가 두꺼워지고 기포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쁘지 않아서 틈틈이 잘 눌러 붙였습니다. 중간에는 남아도는 꽃잎 박테도 꺼냈어요. 속지 만져보면 돌가루 무척이나 많이 집어넣은 종이 마냥 튼튼한 종이로 됩니다. 박테도 이젠 다 써서 없애버리고 싶으니 그럼에도 아낌없이 썼어요. 이 속지도 선물 받은 건데 따로 다이어리에 보관하지 않고 꾸미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완성된 속지들은 커다란 OPP에 넣고 다시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찬 입자 쓰죠? 박테도 인물도 속지도 모두 펑펑 쓰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순조로이 쓰고는 있는데 줄어든 티가 아예 안 나요. 이렇게까지 꾸미고 있는데 줄어든 티가 하나도 안 나서 가끔 현타도 옵니다. 그만큼 많이 사고 다녔던 소리기도 하겠죠? 어쨌든 한 장이라도 더 쓰기 위해 열심히 붙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박테들을 위주로 쓴 적이 잘 없어요. 박테 안에 디자인이 엄청 촘촘하게 들어있어서 커팅이 귀찮기도 하고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패턴 양도 많으니 커팅을 해야 하는데 비슷하거나 같은 도안만 자르고 있다 보면 반복 노동이죠. 라방을 본 분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타이포처럼 그냥 직선으로만 잘라도 되는 박테를 선호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배경용으로 쓰는 거라서 대충 잘라도 되는 거나요? 어쨌든 열심히 잘라뒀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소모하려고 시간도 냈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하게 신경 쓰였던 점은 속지가 귀돌이 작업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프레임 박테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 자르는 작업이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귀돌이 작업을 해둔 속지가 나중에 넣을 때도 편해요. 뾰족한 거 잘 구겨지니까요. 그리고 뭐든 간에 손을 좀 더 거칠수록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신경 썼다는 소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프레임 제외하고 쓰는 박테들은 사각컷이 아니면 쓰지도 않았지만요. 최소한의 규격을 지키고자 많이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배치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프레임 박테 역할이 크긴 했어요. 그냥 박테들 소모하는 것들로 보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날리는 천은 보라색이 섞였다면 바로 사용했는데 저것도 양이 많아요. 띵을 하지 않고 구매했던 거라 보라색 계열이면 알차게 꺼내 쓰고 있습니다. 슈얼토끼님 인물들은 전부 좋아하긴 하지만 잉커해둔 것들은 오래된 인스들이에요. 그 말은 접착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슈얼토끼님은 비교적 최신이라 옛날에 사둔 진아님 인스보단 접착력이 있어요. 다만 완전한 새 인스보다는 덜해서 최대한 먼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꾸미기는 저도 좀 가했다고 생각한 다꾸예요.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 조금 정신이 없었거든요. 너는 정신없는 게 테마다 라고 네이징 해주면서 넘어갑니다. 다꾸라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다꾸가 나올 때도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다음 다꾸 기깔나게 하려고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때때로 다꾸의 만족은 인물의 만족도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물이 내 마음에 들수록 다꾸도 마음에 들게 나오는 거죠. 슈얼토끼님은 김스타님, 안시님, 사일라님 등 제 취향 작가님들과 많이 작업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에 대한 타율은 좋은 반면 가끔 취향이 아닌 인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마음에 드는 인물을 위주로 다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자리 인물인스도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번 다꾸들은 깔맞춤을 하긴 하지만 인물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라색 천을 사용했던 다꾸도 푸른 계열인데 보라색을 섞은 경우예요. 선으로만 이루어지게 만든 다꾸도 검정과 주황, 노랑을 섞은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인물과의 깔맞춤도 엄청 심했잖아요. 대폭의 컬러가 한정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꾸밀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좀 더 틀에 박힌 꾸미기였거든요. 이번에는 정해진 듯 자유로운 듯한 꾸미기로 훨씬 다양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 인물도 다음에 나올 인물인스들도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더 좋게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겹치고 겹치다 보니 결과적으로도 좋은 다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 내에서도 컬러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엄청 튀는 컬러예요. 노랑의 은은한 색상 위에 형광이라고 할 만큼 쨍한 분홍색이 들어갑니다. 컬러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 놓은 이유 중 하나예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난색 계열입니다.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인스는 최대한 안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다보니 박테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커다란 사이즈를 찾아 인스들을 꺼냈습니다. 박테는 색이 연하다 보니 배경으로 진한 색이 들어갈 경우 묻혀요. 그러니 최대한 프레임 쪽으로 나가지 않되 인물 뒤쪽은 꽉 찰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배경을 골랐습니다. 인물 인스는 여백 컷을 한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경이 진할수록 그 차이가 잘 보여요. 그래서 파란색 인물의 경우 진한 컬러로 그라데이션이 지는 배경을 골랐습니다.
인물의 맑은 파랑과 프레임의 어두운 남색을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앞선 닭구들은 깔맞춤을 신경 쓰지 않은 게 많았지만 뒤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좀 더 단순한 접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깔맞춤이 여러 의미에서 편합니다. 다른 색상은 안 어울릴 확률이 높다 보니 대보고 포기하고 반복했어요. 다음은 다시 또 동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디테일을 다 쓰지 못한 색상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야 버리지 않고 나중에 꾸밀 닭구에 추가로 붙일 수 있으니까요. 동양풍이 쓰는 그래도 자주 많이 했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동양풍은 한 통에 5분의 3 정도 있으면 서양풍은 3통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풍 인쇄가 없어질까봐 이제 서양풍만 꾸며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풍은 배경이나 소품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서양풍이 취향에 맞다 보니 덜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려고 보니 이제 동양풍 셀러분들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다들 내 쇼금을 도와주는구나 하고 이제 동양풍 다 쓰고 나면 동양풍 닭구는 끝입니다.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많네요. 근데 박테는 동양풍이 많아서 진아님 인쇄 다 쓸 때까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진아님 인쇄도 취한 게 많아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정말 써야 해요. 이제는 물품들을 많이 줄어들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매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이 구매가 많았다면 지금 반대예요. 쇼금하려는 노력도 이짤싸하는 노력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만 쇼금하면서 느낀 건데 쇼금하려면 닭구의 양가 정이 떨어져야 가능해요. 예쁜 걸 보는 것도 좋고 구매하는 것도 좋고 언박싱하는 것도 좋은데 참기가 힘듭니다. 좋아하는 지수를 좀 줄이면 그나마 쇼금할 수 있었어요. 사실 쇼금하면서도 뿌듯했던 게 소비를 줄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닭구를 좋아했구나 싶은 게 느껴져서예요. 애초에 좋아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 하지 않았을 일들 중 하나예요. 이만큼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취미를 이토록 오래 좋아하는 건 그 이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닭구를 대충 한다, 머리를 비우고 한다 자주 말했는데 오히려 단순화시켰다는 게 맞겠네요. 저만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단순화가 되어가다 보니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쇄를 고르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기에 스티커를 다 쓰고 나더라도 디지털로 하지 않을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여전해요. 지금까지 숱하게 스쳐 지나간 취미들은 무척이나 짧았는데 닭구는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들과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열심히 이짤싸한 날로 디테일을 좀 털어낸 날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